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주인 체납세금 때문에 떼이는 보증금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체납돼가지고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세입자가 세금 체납됐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세입자대로 또 스트레스예요. 아니 집이 없어서 서러워 죽겠는데 집주인 체납세금까지도 신경 써야 되니까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해서 2003년부터 시행하는 미납세금 열람 신청제도, 집주인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 그 사이에 집주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떼이는 보증금이 350억이 넘어갔다. 이런 거예요.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알고자 하면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요구한다. 세무서에서는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집주인 어느 누구가 내 도장 주워가면서 하겠냐 이거죠. 아이 필요 없어. 그냥 다른 집 찾아가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약자는 누구예요? 세입자죠. 별일 없겠지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보는데 분명히 선순위 저당권자밖에 없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는데 한 3억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금융권 부채. 그러면 나머지 내가 5억으로 전세보증금 5억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내 거는 챙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공매를 한다는 통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매가 돼 가지고 낙찰대금이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내 거는 순위가 이 순위는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세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먼저다, 국세가 먼저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금이 왜 먼저냐? 어디 근거가 있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에도 보이지도 않던데 세금이 어떻게 해서 우선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국세가 원래 우선하게 돼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국세가 우선한다는 게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국가가 국민을 위해 줘야지 국민이 우선이지 국가가 왜 우선이냐. 아니다. 국가도 경제 살림을 하려고 하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고 세금이 먼저 나와야 국가가 먼저 돌아갈 거 아니야.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고 납세자도 있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국가가 국민을 위해야지. 국가가 손해보고 국민을 위해야지. 아닙니다. 세법에가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세법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법정 기일이 그 전입일자 이런 대항력보다 먼저면은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게 도대체 법정 기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고 세목 같은 경우는 신고일, 상속세, 증여세 같이 결정 세목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통지일. 이게 먼저 대항력 일자보다라든지 다른 등기 일자보다 먼저면은 세금이 먼저 하게 돼 있다. 그런 걸 보고 국세 우선권이다. 세금 우선권이다.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거를
세입자가 어떻게 하느냐. 집주인의 체납세금이 무슨 신고일이 언젠지, 고지된 날짜가 언젠지 그거를 아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고, 나는 내가 분명히 등기부 등본 보고 전입일자 다 하라 해가지고 하고, 확정일자 받고, 대항력 받고 다 할 거 하고, 이렇게 신용사회 아니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내 이 집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응? 나 길바닥에 나 앉았게 생겼다. 국가가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분쟁이 항시 존재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이제 압류해가지고 공매하면은 이제 배당금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낙찰대금 가지고. 그러면 배당 이의 사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미납세금, 집주인 미납세금 열람제도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다시피 하니까 실제로 0.02%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이렇게 경제적인 약자가 서름 당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취합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은 따뜻한 세정, 따뜻한 징수행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도화를 시키려고 이분들도 노력을 했고, 그런 제도화가 결국은 빛을 계속 못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느냐.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의 체납세금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면 되죠. 그런데 그게 또 국세기본법상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비밀을 알려주는,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거하고 법하고 배치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할 때 아예 공인중개사가 너가 알아가지고 그거를 알려주라 라고 이제 의무화시키는 그런 제도도 이렇게 생각을 보는데, 그게 이제 법으로 제도화시키기는 또 논쟁의 거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체납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온 겁니다. 참 뭐라고 대안을 내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체납세금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해결책의 전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